네, 반갑습니다. 22대 국회가 열렸습니다. 저희가 22대 국회에서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입법 이어달리기라고요. 그 기자회견을 오늘 첫 번째로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오늘 참석하신 의원님들 말씀드리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이셨습니다. 강민정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위성권 우리 삼선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만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윤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남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백승아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저는 안양 동안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요. 당에서는 정책위 수석 부의장을 하고 있는 민병덕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님들의 노고와 그 가치와 그리고 비전을 담은 법안들이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 법들을 22대 국회에서 살려내는 것이 오늘 입법 이어달리기의 취지입니다. 예를 들면 21대 때 땡땡땡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의 취지에 공감해서 22대 국회에서 땡땡땡 의원이 발의한다가 골자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미처리된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미 발의되고 준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공식화해서 동료 간의 신뢰도 쌓고 나아가서 우리 민주당의 좋은 문화로 키워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자회견문 제가 낭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민병덕 의원입니다. 입법 이어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는 입법입니다.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매진합니다. 21대 국회에서 26,853건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여야 대치 속에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17,398건의 법안이 미처리로 사장됐습니다. 발의된 법안의 60% 이상이 본회의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고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된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서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을 담은 법안이라면 개선 보완해서 22대 국회에서 발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 의해 22대 국회에서 본인의 법안이 발의되길 기대하며 총선 이후에도 법안 발의의 끈을 놓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을 중심으로 첫 번째 입법 이어달리기 참여를 부탁드렸고 기꺼이 네 분 의원께서 본인의 대표 법안을 전해주셨습니다. 입법 이어달리기 에피소드 1입니다. 참가자와 법안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행법의 제한 규정을 개정해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을 도모하는 교원 정치기본법을 21대 국회에서 강민정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을 강민정 의원과 같은 평교사 출신 국회의원 백승아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이어받습니다. 출산율 세계 최하위, 고령화 속도 세계 최고 수준, 수도권 인구 집중 심화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종윤 의원은 기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대체하고 포괄해서 우리가 직면한 인구 구조 변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인구정책 기본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을 경기 하남을 같은 지역구죠. 그 지역을 이어받은 김용만 의원이 바통 터치합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대상의 이동통신사업자,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면서 개인 채무자의 실질적인 채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비금융 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홍성국 의원께서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이 법안을 제22대 국회 개원
민주당 중점 추진 법안으로 선정됐고 위성권 삼선 22대 국회에서 의원께서 22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하실 예정입니다. 백신 부작용 피해 지원을 확대하고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포괄적 팬데믹 포상지원법은 김윤 의원,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산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을 포함해 이 땅의 모든 아동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법은 김남희 의원이 이어갑니다. 또한 현행법이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력에 따라 형벌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의 일수 정액을 피고인의 경제 사정에 따라 결정하는 자산 비례 벌금제를 제가 이어받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법안 모두 소병철 의원이 국회에서 발의해 주길 부탁하셨습니다. 입법 이어달리기 취지에 공감하는 동료 의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른 시일 내에 입법 이어달리기 에피소드 2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습관적 거부권 행사와 여당의 일상적 반대와 민생 허언증을 뚫고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을 담은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통과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신 강민정 의원님의 말씀을 듣겠는데요. 듣기 전에 우리 꽃다발을 먼저 좀 증정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강민정입니다. 그 입법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시대가 변화돼서 새롭게 제기되는 입법적 요구도 있지만 사실은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개정안을 고민하다가 찾아보면은 이전 그 국회에서 이미 발의가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되었다 폐기되는 법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개정안을 만들 때 그 이전에 발의되었던 법안들을 참고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입법 이어달리기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그 활동 방식이 시도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우리 입법에 힘을 더 많이 모으고 성과를 높이는데 입법 성과를 높이는데 새로운 또 길을 뚫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반갑기도 합니다. 제가 발의했던 법은 교원 정치 기본권과 관련된 법입니다. 사실은 참정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헌법적 기본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유일하게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정당 활동도 할 수 없고 정치 후원도 할 수 없고 당연히 출마도 할 수 없고 선거 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현실에서 사실은 우리 선거법이 16세면 그 정당 활동을 보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학교는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제자가 앞에 앉아 있고 정당 근처는 얼씬도 해보지 못한 교사가 학생 자기 제자에게 정당 제도나 정당 정치를 가르쳐야 되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실은 이런 상황이 계속 오래 지속이 되면 교사의 시민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도 문제지만 교사와 학생 사이에 제대로 된 어떤 교육과 배움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형성되기 어렵게 됩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교원 기본권,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들을 여러 개 발의했습니다. 안타깝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이 법안들이 통과는커녕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여기 제 옆에 함께 서 계신 백승아 의원님을 중심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22대 국회 전체가 우리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해서 민주주의를 더 넓히고 확대하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이 개정안들이 22대에서도 이어져서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받는 백승환 의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승아입니다. 저는 서희초 사건과 학교 현장에서 계속되는 비극을 보며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교사는 정치적 의사표현과 정당 가입, 정치 후원금이 불법이지만 다른 교육 관련 종사자들은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해 우리 정치가 공교육과 교사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권이 추락하고 잘못된 교육 정책이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며 선생님들이 과로와 민원, 소송에 시달려 목숨을 잃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학교 현장이 개선되려면 더 이상 교사에게 비극이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교사 정치 기본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의 기본법인 교육기본법은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들은 정치적 기본권이 제한되어 민주주의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정치 기본권이 없어 스스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민주 시민이 되지 못하는 교사가 어떻게 학생들을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는 교사의 불행일 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의 불행입니다. 강민정 의원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끊임없이 노력해 오셨습니다. 법안 발의, 상임위 질의, 인터뷰,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의제로 만들기 위해 계속 애쓰셨습니다. 교원의 정치 기본권 요구는 지난 60여 년간 억눌린 교원들의 간절한 소망이자 강민정 의원님의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이 담긴 과제입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건강한 민주주의 확립에도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22대 국회에서 교사 정치 기본권 확보를 위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백승아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 과정과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시대적 반성의 토대에서 이루어졌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직 교사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 좋은 교육 및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22대 국회의원 임기 동안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홍성국 의원님의 법안을 이어받는 위성권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가 지역구인 국회의원 위성권입니다. 지난 수년간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고금리, 고물가 위기 극복의 비용을 개인의 부채로 전가했습니다. 국가의 짐을 대신 짊어진 우리 국민은 채무 상환의 압박에 시달리며 한계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빚을 갚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국민이 1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법원에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한 인원은 재작년보다 24% 늘어난 16만 2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떠넘긴 빚이 버거워도 너무 버겁다고 합니다. 많은 채무자들이 다시 일어서고 싶어도 낡은 제도 탓에 좀처럼 속력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기 의지가 있는 채무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초기에 구제해야 더 큰 사회적 비용 투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곁에서 함께하며 앞장서서 길을 내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21대 국회 홍성국 의원께서 발의한 서민금융지원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을 22대 국회에서 저 위성권이 이어가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채무뿐만 아니라 비금융채무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미납 통신비, 체납 건보료부터 국가가 조정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재기 지원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비금융채무가 새 출발을 꿈꾸는 이에 구직을 가로막는 악순환을 끊겠습니다. 비금융채무를 상환할 방법이 없어 불법 사금융을 찾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해 4월 민주당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현장 입법 간담회까지 개최하며 추진한 정책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국민께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올 초 총선을 앞둔 윤석열 정권이 말없이 정책을 가로채더니 추진하는 신용만 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비판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그 강력한 180석으로 통과시키면 되지 않느냐는 후한무치의 비아냥으로 응수하였습니다. 우린 더 이상 머무르거리지 않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무능과 모렴치를 규탄하는 의미에서라도 비금융채무 감면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법안 통과를 통해서 정권 심판, 민생 회복을 갈망하는 민의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받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최종현 의원의 법안을 이어받으신 김용만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저는 21대 국회에서 최종윤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인구정책 기본법을 이어받아 22대 국회에서 발의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와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당연히 발벗고 나서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22대 총선에서 물심양면 저를 같은 지역인 하남에서 도와주신 최종윤 의원님께서 천착하셨던 문제이고요. 그 뒤를 잇는 제가 당연히 추진해야 하는 핵심 과제 중 하나라 생각해서 이 법안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저출산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엄청난 인구 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사회 전체에 큰 파급 효과를 주고 있지만 현행법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20여 년 전 만들어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은 어떻게 더 많이 낳게 할 것인가, 출산율 제고에만 초점을 두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인구 구조의 변화가 미치는 범사회적 효과는 제대로 대응되지 못했습니다.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군입대 청년들은 부족하고 일할 사람이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고령 인구의 증가로 보건과 복지 재원이 더 늘고 이런 수도 없이 많은 인구 문제들은 곧 우리 삶의 일상의 문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인구정책 기본법은 쉽게 말해서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범사회적으로 파급 효과가 있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에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대책뿐 아니라 고령사회 대책, 지역 소멸 대책 등 세 가지 측면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 근거를 마련해서 기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대체하고 또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또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다주는 갈등과 격차 해소, 지역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생에 걸쳐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국가의 의무도 이 법의 지향점에 포함됩니다. 22대 국회가 인구 문제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소병철 의원님의 세 가지 법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감염병 관련해서 이어받으시는 우리 김윤 의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21대 소병철 의원님께 바톤을 넘겨받게 된 22대 김윤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22대에서 이어 달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을 성공적으로 극복했습니다. 이는 온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국민들께서 백신 부작용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백신 부작용 국가 책임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합리적 개연성만 있으면 폭넓게 피해를 인정하고 보상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은 백신 부작용이라고 명확히 밝혀진 경우에만 보상하고 있습니다. 소병철 의원님이 21대 대표 발의했던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피해 지원 대상을 선진국처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 반응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의료비 등을 선지급하여 백신 이상 반응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백신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겠습니다. 언제 또다시 닥쳐올지 모르는 팬데믹에 맞서 싸울 가장 중요한 무기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입니다. 정부가 백신 부작용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지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백신 부작용 국가 책임제가 다가올 팬데믹에 대한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병철 의원님의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이어받으실 김남희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을 국회의원 김남희입니다. 우선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민병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1대 국회에서 소병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셨던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법 제정안을 이어받아 발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권인숙 의원님도 대표 발의하셨지만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입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어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디에도 출생이 등록되지 못한 그림자 아동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면서도 서류상 존재하지 않아 학대, 인신매매, 착취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공적 서비스의 접근이 제한되어 인권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병원도 가지 못하고 어린이집과 학교에서도 존재를 증명해야 하며 학교 밖 미래를 꿈꾸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지난해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어 아이들이 출생통보를 할 수 있도록 되었지만 외국인 아동은 여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법을 제정하여 부모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출생 등록을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모든 아동은 국적과 무관하게 소중하고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저는 22대 국회가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소병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형법 일부 개정안은요, 대한민국은 법 앞에 평등한데 그 벌금이라는 재산량은 재산의 다과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평등하게 만들어보자는 취지입니다. 다른 더 자세한 것들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